안녕하세요. 세상이 흔들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전변의 저울 전선의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직에서 12년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혼 전문 여성 변호사이고요. 2015년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 규정이 효력이 상실이 되었고 그 다음 해에 형법이 개정돼서 간통죄 규정이 폐지가 되면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민사적으로 이런 상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상간소송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실제 이혼하는 사유 중에 이런 외도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보면 한 3위에서 4위에 해당을 하는데, 오늘은 그런 불륜이 실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직장인데요. 쉽게 말해서 사내불륜입니다. 가령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끼리 같은 직장 내에서 불륜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서로 그런 공통적인 업무나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굉장히 많고, 또한 여기에서 나아가서 서로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위로를 해준다거나 하면서 그런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여기에서 파생돼서 꼭 같은 직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래처 사람이나 이런 경우도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내불륜의 경우에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그 자체적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회사에 있는 출근해 있는 시간 내에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경우에 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배우자가 퇴근을 하고도 직장 상사나 팀원들과 잦은 통화나 문자 연락을 주고받을 때 일 때문에 전화 좀 받고 올게 하면서 자리를 피해서 통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평소보다 출장이 굉장히 잦아진다, 이런 경우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직장 불륜의 조짐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불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모임이 바로 동창회입니다. 일단 동창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외부적인 그런 거리감이 없이 만나게 되다 보니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떨어져 있었던 시간들이 길고 다시 관계가 이어지다 보니 새로운 설레임도 느껴지기에 불륜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창이라는 명목하에 이성과의 만남이 잦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데도 그 만남을 굳이 지속을 하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동창 친구라는 타이틀을 달고 당당하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다툼이 생기고 동창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사실 배우자가 싫어한다면 그 모임은 자제하는, 서로 양해를 구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맞겠죠. 세 번째로 불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임이 등산이나 골프 같은 운동 모임, 그리고 운동 동호회인데요. 이런 경우 서로 오랜 시간을 외부에서 함께하고 또 식사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운동이라는 그런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친밀감을 굉장히 급속도로 가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취미에 길게 함께 있는 시간까지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불륜이 많은 곳이 온라인, 가령 소개팅 어플이나 오픈 채팅방, 그리고 게임 어플 등인데요. 최근에는 유부남이나 유부녀들만 대상으로 하는 오픈 채팅방이나 밴드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아예 대놓고 외도의 상대를 찾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불륜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그런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심증만을 가지고 상대방 배우자를 추궁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 배우자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왜 추궁하게 되냐라고 하면서 추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부증이냐 의처증이 아니냐라고 몰아갈 수도 있고, 이런 의부증, 의처증을 이유로 해서 상대방이 오히려 유책 배우자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캐묻게 된다면 상대방은 더욱 조심해서 불륜의 증거를 물리적으로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을 하고 이 불륜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혼까지 결심을 하게 된다면 일단 그 의심을 내 배우자에게 표명을 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배우자의 불륜을 법적인 재판으로 결론을 내릴 때는 증거가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궁지에 몰리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명심하셔야 되시고요. 불륜이란 게 사실 의심하면 끝도 없죠. 그래서 부부 사이는 신뢰가 가장 기본이다 라는 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게 쌓아오고 지켜온 신뢰 관계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데요. 회복은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